아침마다 김도입니다. 오늘은 격동의 40대들에게 이러한 내용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1975년생으로 우리나라 나이로 46세입니다. 제 나이가 40대 중에서도 딱 중간 정도의 나이인데요. 제 또래들은 나이가 아직 젊지만은 고생을 조금 한 편이에요. 그 고생이라는 것은 취업이 잘 안 되고 뭐 이런 거죠. 자, 40대의 후배라고 할 수 있는 30대들도 뭐 88만원 세대 뭐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고생을 꽤 했습니다. 지금 20대들도 취업이 어려운 것은 더욱더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제 또래 우리 40대들은 그 어려움을요 처음으로 받아낸 그러한 경험이 아주 많았습니다. 자, 저도 1997년도 그때 군대를 제대해가지고 그해 가을에 IMF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힘들어서 망하다시피 그렇게 했고요. 모두 그 당시 취업이 잘 안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이 막 닥쳐왔던 것입니다. 자, 그 IMF 그것이 닥치기 전에는요. 지방대를 나온 선배들도 대기업에 아주 취업이 많이 됐습니다. 뭐 꽤 좋은 연봉의 직장들이죠. LG, 삼성, 현대 이러한 대기업에 금방 취업이 되었습니다. 뭐 열심히만 하면요 쉽게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제 선배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 IMF 그 직후에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한파가 그냥 몰아닥친 것입니다. 특히 은행을 위주로 해서 구조조정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떠났고 취업을 할 시기가 되었던 젊은 층들도요 그것은 취업 자리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이후로 캠퍼스의 낭만이라는 것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학교만 오면요 전부 뭐 하고 있냐면은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학 도서관에 가면요 전부 하나같이 그 공무원 수험 서적 그것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는 서울대, 고대, 연대 뭐 이렇게 명문 대학을 나온 학생들도 구급 공무원으로 입사를 하는 경우가 간혹 보였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것조차 화제가 되고 TV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뭐 요새는 뭐 부시기수죠. 뭐 요새는 뭐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는 그런 일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무려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서도 공무원이 아직까지도 최고의 직장으로 통하니까 얼마나 지금까지 경기가 어려운 것입니까? 취업난이 심하기는 매우 심한가 봅니다. 자, 이런 상황이니까 1997년 가을에 IMF가 오고 나서 1998년에 드디어 제가 2학년으로 복학을 했습니다. 그때 캠퍼스의 낭만이 정말 없었어요. 전부 그냥 다 공무원 시험 준비했습니다. 더구나 당시 저는 지방국립대 그 법대를 다녔고요. 전공 자체가 그러하니 거의 100%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1998년도에 복학을 하자마자 공무원 시험 과목이 제 전공 과목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만 했습니다. 저는 그때 뭐 여자를 만나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2학년 복학해서 학교 다니면서 학과목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공무원 시험 그 경쟁률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제 기억으로는 IMF 직후에 처음 쳤던 그 7급 시험이 1998년도 여름이었거든요. 1998년도 아마 8, 9월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7급 시험에서 저희 그 검찰 선배들은요 무려 800 몇십 대 1이었습니다. 정말 그 98년도 선배들은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합격을 했습니다. 통상 공무원들이 뭐 몇백 대 1 이건 예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아서 그나마 빨리 합격을 했습니다. 20대에 합격을 했으니까요. 만 28에 합격을 했으니까 얼마나 운이 좋았겠습니까? 자, 이처럼요 정말 이 얼음장 같은 캠퍼스에 낭만이 없는 그런 시절을 보낸 것이 우리 세대였습니다. 그 IMF가 1997년도 가을에 터졌거든요. 그래서 그 해에 26, 27살 먹은 그 선배들 그분부터 어려웠는데 저희는요 군대를 갔다 오자마자 캠퍼스의 낭만 이런 게 아예 없었단 말이죠. 그 선배들은 그래도 조금 그런 낭만을 즐기다가 대학교 4학년 때 취업을 할 때 어려워졌죠. 그래서 40대죠. 저보다 한 4살 많은 선배들부터 IMF의 이 한파를 직접 맞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사학번 75년생들은요 참 힘들었습니다. 그거 말고도 그 전에 고등학교 시절에 이 대학을 갈 때 입시가
원래는 1학년 때까지는 학력고사였거든요. 그런데 1학년 말인가 2학년 초인가 그때 갑자기 수능 체제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도 무려 2번이나 쳤습니다. 그리고 시험 평가도 많이 마루타를 당했습니다. 정말 혼란한 세대였습니다. 자, 이러한 제 또래의 40대들은요, 호황을 보낸 그 선배들만 지켜보다가 정작 우리가 취업할 그 무렵부터는 큰 시련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만 7번, 8번 뭐 이렇게 낙방한 그러한 친구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또래들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이 40대들이 마음이요, 상당히 이 기성세대들에 대한 반감이 커졌습니다. 이 기성세대들은 저희보다 한 20년 정도 윗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특히 부모님 세대겠죠. 우리 부모님 세대 때에는 정말 배 굶고 어려운 세대이긴 했는데 그 당시에 뭐 하는 것마다 돈이 잘 벌렸던 그 70년대, 80년대 이 호황기를 겪었기 때문에 거기서 잘 되신 분들은 아주 부자도 많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 40대들이요. 우리는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 기성세대들에 대한 반감이 정말 컸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 정도로 기억되는데요. 그 무렵부터 뭐 기득권 타파 이런 말이 제 또래와 저보다 몇 살 위 선배들 이 70년대 초반부터 70년대 후반 세대들 그 사이에서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보다 20년 내지 30년 정도 선배, 우리 삼촌이나 부모뻘 되는 그분들께서는 정말 그 시절에 배 굶고 고생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기득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 40대가 보기엔 말이에요. 저희보다 20, 30년 선배들이 우리에 비해서 취업이 안 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기득권으로 보였던 이 성공한 세대들에 대한 그 불만이요, 굉장히 심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상하게 사회를 만들어 놔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취업도 안 되고 힘들어진 거 아니냐? 왜 IMF를 불러왔냐? 뭐 이런 불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 또래의 그 40대들이 좌파 성향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대 중반에 저의 친구들이죠. 제 또래 중에는 이러한 강성 좌파들의 그런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현재 우리가 대깨문 이렇게 부르는 문재인 지지자들의 그 주축을 이루는 그러한 세대들입니다. 어쩌면은요, 좌절과 절망을 겪었던, 어릴 때부터 그걸 겪었던 그런 세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급진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득권 타파라는 그러한 명제가요, 저희보다 그 5, 6년 선배들부터 제 또래까지 이 40대들이 정말 그들만의 철학을 이루었던 그러한 중요한 명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득권 타파라는 그러한 사상 하에서 반칙과 특권을 없애자, 기득권을 타파하자, 이러한 용어가 아주 크게 유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무현이라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뭐 그때까지만 해도요, 조금은 그 순수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들은요, 조금씩 조금 변질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순수성보다는 조금 좀 조직화하고 조금 전략적이고 그렇게 바뀌었던 것입니다. 권모 술수에 능해지고 인터넷을 활용해서 공작을 하고 여러 명이 몰려다니면서 여론몰이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매우 성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서서히 이상해지더니 그들 중에서 가장 극성들이 바로 이 대깨문이 된 것입니다. 뭐 오늘 방송이 대깨문의 유래는 아닌데요. 제가 오늘 방송은 이 40대 제 친구들 이 대깨문을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조금 이해하려는 그러한 시간을 조금 가지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우리 기성세대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되고 그렇게 아픈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사실 그들도 사람이고 똑같은 우리 친구들인데 그것을 조금 이해를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무조건 적대시하지 말고요, 그들을 좀 품어주고 이해를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화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인식이 서서히 널리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변하고 있어요. 이럴 때 이 40대들은 질타를 하지 말고 왜 너는 나와 생각이 다르냐,
그러지 말고 조금 이해를 해주고 조금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우리가 안아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자, 요즘 이 문통을 딱 바라보면요. 이 문통은 우리 40대들이 그렇게 외쳐댔던 정의, 그 상식과 합리성, 공정, 뭐 이러한 것과는 지금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예시가 바로 조국 사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도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진 교수는요, 분노의 감정이 표출되고 있는 거예요. 배신감에 지금 치를 떠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의롭고 공정할 줄 알았던 이 정부가 완전히 지금 조국 사태를 보면서 완전히 그냥 틀을 깨버리니까 정말 충격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조국 사태는요, 직무유기 등등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래서 기소가 되었죠. 오히려 이 수석에서 장관으로 범죄를 했음에도 이렇게 영전을 시킨다거나 권력층의 비리를 그것을 수사하는 검찰을 거기를 개혁하겠다면서 오히려 이 수사팀을 유배를 벌이는 그러한 불공정한 파렴치함을 지켜보면서 이제 40대들도 서서히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요 상식도 없는 이 정부의 행태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40대들은요 어느덧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아이도 일찍 결혼한 친구들은 꽤 컸습니다. 이제 자녀 교육을 시키면서 서서히 이 40대들도 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은 보수적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조금 안정적이고 조금 평안한 그러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확실히 저희 또래들도 바뀌는 것 같습니다. 몇 년만 있으면요, 우리 40대들도 제 친구들도 그 자녀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 입시를 치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교육시장, 이 사교육 시장은요, 우리 또래들이, 이 좌파들이 많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운동을 했던 그들이요, 논술시장, 뭐 학원시장, 이런 곳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장악을 한 이 교육시장은요, 오히려 정시보다는 스펙과 내신 위주인 이 수시를 위주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상당히 모순적인 것입니다. 뭐냐면요, 결국 돈으로 가니까 좌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다시 좌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그들이 만든 교육 환경으로 인해서 좌절을 느끼는 그러한 모순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또래인 이 40대들에게 권유를 하는 바입니다. 40대들아, 친구들아, 형님, 동생들아,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아이들 좀 컸잖아. 우리 애들이 살아갈 그러한 세상을 위해서 실험보다는 안정감 있고 미래가 있고 자녀들이 여러 가지 위험 요인으로부터 안전한 그런 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냐. 너희들이 그토록 신봉했던 임종석과 조국, 이 사람들 지금 한번 봐보라고. 그들의 상당수는 자기 자녀들 어떻게 했지? 그들이 미치도록 미워했던 그 자본주의의 상징, 그 미국, 반미 외쳤던 그들이 그 미국에다가 자녀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대부분 자기 자식들 미국에 유학을 보냈다고. 자본주의 그렇게 미워하는 그 사회주의자들이 그토록 증오하는 그 미국에다가 돈이 많이 드는 그 미국에 돈 들어가면서 자녀들 유학시키는 거, 이게 말이 되나? 조국 아들도 조지타운대 나왔지. 그리고 임종석 딸도 그 임동환지 뭐 아주 비싼 학교에 다닌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거 보고 뭐 좌절감 느끼지 않나? 자, 그러니까 친구들아, 더 이상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그들의 이념을 더 이상 따르지 말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살자고. 정말 안정감 있고 평온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애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주자고. 정말 안정되고 상식과 합리성이 있는 그리고 일관적인 기준이 있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한번 키워보자. 니들 정말 조국이 옳다고 생각해? 조국 수호하는 게 맞아? 아니, 너희들도 조국의 딸 조민한테 걔가 의사 되면은 조국이 옳았다고 하면은 그 조민한테 니네 애들 수술 맡길 수 있어? 그거 옳은 거 맞아? 그것은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었다고. 이제는 빨리 깨닫고 그 아집을 버리라고. 왜 우리가 예전에 그 어르신들 욕을 할 때 아집과 독선에 빠져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 너희들이, 우리 40대들이 이 아집과 독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이제는 우리 애들을 봐서라도 좀 벗어납시다. 그 거짓의 가면을 빨리 인정하고 벗어버리고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애들을 위한 밝고 긍정적이고 좋은 사회를 우리 한번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우리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잖아. 정말 이제는 우리 애들을 위해서 따뜻하고 좀 평온한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나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할 테니까 우리 같이 그 증오심 없애고 같이 한번 애들 위해서 살아보자고. 애들을 위해서 조금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는. 여러분, 저희 이 40대 또래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자, 이 40대들이 정의와 공정을 다시 찾을 그날을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